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송 현장에서 거침없이 활약해온 이경규님의 이야기를 빌려 왜 굳이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낼 필요가 없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듯 하면서도 그분 특유의 통찰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규님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예능계 대부로 존경받으며 살아온 세월만 하여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까칠하게 보이기도 하고 버럭 캐릭터로 많이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훨씬 섬세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남다른 분임을 여러 인터뷰나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다라는 건 겉으론 비뚤어진 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 더 넓게 보면 인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시청자들이 연예인은 누구나 고분고분하고 다정다감해야 살아남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이경규님은 전혀 반대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 애쓰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게 더 무섭다 라고 스스럼없이 표현하곤 합니다.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한 시청자가 다 필요 없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인성 안 좋은 사람, 쎄한 느낌이 드는 사람만 걸러도 인생 순탄하다라고 강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사람들과도 굳이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인생이 꼬이는 경험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45년간 방송하며 느낀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는 이유라고 이번 주제에서 말하는 건 마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겪은 인간의 본질은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구절과도 통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인간 이기주의라고 하지요. 모든 사람과 친밀해지다간 도리어 피곤해지고 상처만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경규님이 무조건 사람을 싫어해라 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좋아하고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시지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자기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적절한 선을 두고 거리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도 나도 다 마음 연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니 그 선을 명확히 알고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꼭 필요한 말이냐? 댓글들을 보면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쓰다가 도리어 과하게 상처받았다라는 사연이 넘쳐납니다. 형제도 사촌도 친구도 때론 자식도 자기 이익에 따라 인연을 끊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식도 믿지 말고 내 몸만 챙기면 된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하더군요. 이경규 님이 지난 45년 동안 겪은 예능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와 척지진 않아도 무조건 다 친해질 필요는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겠지요. 연예계 대선배인 나훈아 님이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다 라고 호방이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일일이 상대 맞춰주면서 산다면 자기 예술이나 자존감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김수미님, 역시 한 인터뷰에서 내가 전부 안아주려 하면 내 마음만 다친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5년, 10년 방송하다가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버티며 보고 들은 끝에 내린 결론일 겁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삶이 힘겹게 되는 이유는 내 본질이 아닌 곳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와 잘 지내려는 압박감 역시 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아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사랑도 좋고 우정도 귀하지만 누구와 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경규 님이 길게 보면 다 드러난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큰 상처가 되는 건 대개 가까운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원수보다 사실 내 옆에 붙어 있다가 배신하는 이들이 더 무섭습니다. 영화감독 봉준호 님도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건 늘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가까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멀리하라는 이경규 님의 조언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또 하나 45년 방송하면서 느낀 이경규 님만의 비결 중 하나가 상대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다. 그래서 딱 적절히 거리를 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후배나 게스트와도
굳이 오랜 시간 억지 친분을 쌓으려 하기보다 방송에서 필요한 정도의 교류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인간관계로 골치 아픈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송장에서는 카메라 안 돌 때 시종일관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필요하면 PD나 작가와만 이야기를 나누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댓글에서 그렇다고 다 끊으면 혼자가 돼서 너무 외롭지 않은가라는 반문을 달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경규님은 고독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는 이들이 실수 많이 한다는 거죠. 자칫 잘못된 사람에게 기대다가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 때문에 서로 몸을 가까이 하지만 너무 가깝게 붙으면 가시에 찔려 아프지 않습니까? 결국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안전하고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 다 배척하고 앉아 있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모두와 껴안으며 잘 지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연결고리를 만들려 하고 그러다 보면 지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서 자기 결정의 힘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타인의 평가와 호의에 매달리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만다라고요.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소수의 진정한 사람들과만 진하게 이어가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적절히 거리를 둬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두와 두루두루 친하다고 해서 내 삶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평가를 전부 뒤집을 수는 없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다 보면 내 자존감까지 무너집니다. 물론 방송에선 이경규 님이 버럭 캐릭터로 악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후배들이나 스태프들에게 선을 넘지 않게 조절하고 감당 안 되는 관계는 아예 얽히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어떤 후배는 이경규 선배님은 무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당히 챙겨주는 편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상호 존중의 거리를 지키는 태도겠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나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경규님 말 대화가 안 통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인성이 안 좋은 사람, 뭔가 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명확히 말한 적이 있어요.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 아니냐 싶겠지만 의외로 주변에 이런 불의와도 억지로 엮여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붙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짧은데 왜 불편한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소리 높여 말할 만하지요. 이를테면 영화배우 안성기 님도 평소 멀리서 응원해주고 나도 먼 발치에서 인연을 지키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말처럼 가까워지면 안 맞는 성향이 드러나고 사소한 갈등이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너무 달라붙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방송판이든 회사든 비슷할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친구를 만든다지만 모든 이가 친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꼭 독단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인간관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친구는 여러 명일 필요가 없고 또한 넓게 지인들을 사귀어도 정말 가까운 관계는 소수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규 님이 항상 후배나 타인을 향해 적당히 하라라고 강조하는 태도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무한 친절, 무한 포용으로 승부하겠다라고요. 좋은 뜻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구든 다 오케이, 다 사랑해라고 하면 결국 그 사랑이 가벼워지고 소중한 시간과 감정만 소모하다 지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누군가는 그걸 이용하려 들 수도 있죠. 삶이 풍파 없이 마냥 순탄치 않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또 한 가지, 왜 꼭 이경규님 같은 큰 어른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능계에서 45년간 살아남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지요.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보셨을 테고 별의별 상황을 다 겪으셨겠지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 사람들은 줄을 대려 하거나 아부를 떨어가며 친해지려 하는데 그러다 보면 뒤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등 피곤한 일도 많았을 거라고 상상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모두와 친해지지 마라.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내가 지킬 걸 지키는 게 낫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니체의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명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사람과 일일이 잘해보려 안간힘을 쓰면 결국 나 자신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남들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도 그럼 늘 사람 배척만 하며 살면 고독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경규님은 똑부러지게 외로움에 지면 망한다 라고 하셨죠.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 즉 고독 면역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혼자서도 즐겁고 혼자만의 시간을 건설적으로 보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인생도 오래 잘 산다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도 고독 속에서 평온을 누릴 수 없는 이는 어디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꼭 사람에게 매여야만 외롭지 않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 혼자서도 당당히 설 줄 알고 굳이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곁에 남는 사람만 남으면 된다는 걸로 귀결됩니다. 한편 과거 시청자들의 경험담 중 오히려 형제와도 멀어지니 더 편해지더라 같은 말도 보입니다. 재산 문제, 사소한 갈등 등 가족끼리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상처받는 일이 많다는 얘기가 넘쳐나거든요.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간섭이 심하거나 이해관계에 얽힐 때 부딪힌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낫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 그 누구와도 굳이 잘 지낼 필요가 없다. 내 삶의 방식을 지키고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시니컬하게 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이건 냉소주의가 아니라 적절한 단절을 통해 내 삶을 보호하는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남을 평가절하하며 자신만 드러내려 하면 그런 사람에게까지 내가 시간과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 유명 정신의학자도 상대가 늘 부정적이거나 피를 빨아먹는 인간관계는 조기에 끊어내야 나 자신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아주 소수만 남지 않겠느냐? 삶이 너무 좁아지지는 않을까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긴 인생에서 나와 진심으로 통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손가락으로 셀 만한 정도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유명한 배우 임하룡 님이 모두와 친할 수는 없고 소수라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방송에서 털어놓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려 애쓰기보다 소중한 인연과 깊이 소통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죠. 요컨대 45년 방송 인생에서 이경규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10명 중 10명 다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거꾸로 나도 모두와 잘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신 듯합니다. 삶이 수월해지는 팁이기도 하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사람의 의견마다 일일이 휘둘리면 내 영혼을 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점, 자기 영혼을 잃지 않으려면 모조리 다 맞춰가며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유지하자. 둘째,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대화가 안 통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과감히 거리를 두자. 셋째, 고독이 무서워 아무한테나 달라붙지 말자.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인생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친구 없으면 어때? 가족과도 적당히, 지인도 적당히, 그리고 내가 즐겁게 지내면 된다. 라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든 연예인 중에도 비슷한 마인드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김혜자 님이 한 인터뷰에서 늘 혼자 산책하며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소중한 인연들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모든 인연에게 맞추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남은희 님도 한 번쯤 같이 작품을 했다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지. 모든 게 끈끈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래 산 인생 선배들은 대개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라고 은근히 공통된 조언을 합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지만 그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삶이 파괴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너무 사교 본능이 강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맞추려 하면 결국 자기 다움을 잃고 스트레스에 질식한다는 이야기죠.
방송계에서 45년이나 버틴 이경규님은 체득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왜 모두와 잘 지내야 하나? 내가 편하면 그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혹시 이경규님이 너무 나 혼자만 식으로 산 건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더 깊고 진솔하게 함께하고 아닌 사람들과는 과감히 손 떼는 방식으로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스태프나 후배들 중에는 경규 선배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따뜻한 분이라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건 내 사람에겐 잘해주고 아닌 사람에겐 선을 긋는 태도겠지요. 결국 인생은 짧고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보니 무조건 원만함을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결론. 철학자 파스칼이 너무 많은 곳에서 만족을 구하려다 어느 곳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모두와 잘 지내려 애쓰다 지치기보다는 나와 맞는 이들과만 진하게 교류해도 충분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경규 님이 걸어온 45년의 방송 인생은 그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요. 끝맺으며 이 대목에서 들고 싶은 명언이 있습니다. 내게 중요한 인연은 그리 많지 않다. 오직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과 적당히 친절한 거리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벽해진다. 독일의 저명한 문학평론가가 한 말인데요. 이경규 님이 체득한 지혜와도 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와 두루두루 친해지려고 과잉 애쓰면서 관계에 치이고 자기다움을 잃는 대신 진심을 나눌 사람 몇과만 마음을 지키고 나머진 적당히 흘려보내는 것. 그러면 의외로 세상이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45년간 방송하며 느낀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이경규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코 사람을 미워하라가 아니라 거리를 두고 선을 지켜야 나도 편하고 오래 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요점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그 자체가 큰 수확일 겁니다. 고독을 무서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걸러내고 함께할 사람과만 적절히 지내자라는 결론이지요. 고전 문헌이나 철학책들에도 비슷한 조언이 넘쳐나니 혹시 더 참고하고 싶다면 쇼펜하우어의 고독과 함께하는 삶,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내가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교훈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경규 님이 던지신 통찰이 결코 새롭고 낯선 게 아니라 옛 철인들이 해오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다라는 말이 혹은 듣기엔 거칠게 들릴 수 있으나 인생 경험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말을 이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도 무리해서 관계를 넓히느라 지치지 마시고 진정 내가 존중받고 내 마음이 편한 선에서 적당히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 특별히 소중한 인연과는 온전한 우정을 나누면 충분하다는 걸 이경규님의 방송 철학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기대하며 우리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지나친 인간관계 욕심을 내려놓고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